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중산조약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여러 단위들을 취재한 소식입니다. 리진육 기자는 숫자와 정보화를 실현해서 높은 생산 장성을 이룩하고 있는 대동강 맥주 공장을 취재했습니다. 대동강 맥주의 역사는 22여 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 찾는 명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동강 맥주의 고유한 맛가치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생산 공정들의 숫자 정보화에 대한 사업을 많은 공장 기술자들은 숫자화 정보화에 토대한 과학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생산과 경영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대동강 맥주의 우수한 맛과 질을 담보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비결로 된다고 했습니다. 식료, 기계, 컴퓨터를 비롯해서 여러 부문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새 기술 개발 부서가 핵심이 돼서 공장 통합 생산 체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또 주요 생산 공정들과 설비들의 운영 조정, 경제 기술적 지표들의 최량화, 최적화를 실현해서 생산 원가를 20%나 절약했습니다. 이달에만도 현장 일꾼들과 노동자들 속에서 40여 건의 기술력 신안들이 새롭게 나와 생산공정 현대화에 이바지되고 과일 맥주를 비롯한 여러 종의 새 제품들이 개발됐으며 결과 공장의 생산량이 창립 초기에 비해서 2.5배로 장성하게 됐습니다. 각지에서 자기 지역의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염소를 비롯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와 젖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강계 염소 목장에서는 사독 등판에 방목지를 전개하고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사독 등판은 해발 높이가 1360여 미터인 사독산의 동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풀판 조건이 좋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 사독 등판의 축산 전망은 확고합니다. 목장에서는 사독 등판의 풀판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기초해서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염소 방목을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체율과 저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산지대의 지리적 특성과 장마철 기후 조건에 맞게 수의 방역 사업을 잘해서 폐사율을 극력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목장에서는 올해부터 우량 품종의 양 방목도 시작해서 고기 생산을 위한 토대를 전망성 있게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고기 생산을 위해서 우량 품종의 양을 이번에 사독 등판에서 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거 우량 품종의 양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우량 품종의 양이 올해 3월과 4월에 새끼인데 무게가 그저 현재 40 내지 50kg 이상. 염소 마리수와 젖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국 염소 목장들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에서 지난해까지 연 3년째 공동순회 우승기를 수여받은 목장에서는 고든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사독 등판의 풍부한 자연 풀판을 이용해서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계속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삭죽은 염소 목장의 젖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목장에서는 천여 마리의 염소를 기르고 있는데 모두 용량 상태가 좋습니다. 이곳 목장에서 염소들의 용량 상태가 개선되고 또 젖 생산이 늘어나게 된 데는 풀온천이 많은 곳들의 방목지들을 선종하고 날씨와 계절적 조건, 풀판 상태, 또 염소들의 활동 특성에 맞게 순환식 방목을 합리적으로 조직 진행한 데 있다고 합니다. 중대리와 장전리 분장을 비롯한 목장 안의 모든 분장들에서는 방목공들이 산을 끼고 있는 조건을 잘 이용하고 과학적인 사양 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젖 생산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진 사슴 목장에서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을 이용해서 많은 사슴을 기르고 있습니다. 장진 사슴 목장은 군 소재지로부터 50여 리 떨어진 청량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이 약 74%를 차지하는 이건리는 장진호가 있어 물이 풍부하며 주변 산들에는 산림이 우거지고 공기가 청신할 뿐 아니라 당귀, 고비, 참나물 등의 여러 가지 약초와 풀온천도 많아 사슴 기르기에는 유리한 곳입니다. 우리 목장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해발고가 700 내지 800m 됩니다. 그래서 풀이 5월 중순경에 나왔다가 9월 말이면 풀이 다 지금 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손들의 중체를 높이기 위해서 방목공들이 풀이 많은 방목들을 선정해 놓고 순환식 방법으로 목장에서는 방목지들을 구획별로 정해놓고 순환식 방목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해서 사슴들의 증체율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2배로 늘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는 가물로 도시의 물 공급 원천 82여 개 중 절반이 고갈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해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00여 미터 깊이의 우물을 파고 물을 기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하수의 80%가 심히 오염돼서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극심한 열파의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들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전국적으로 24시간 동안에 52건의 들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8도씨 이상의 고온과 건조한 대기, 강한 바람으로 해서 들불이 넓은 지역으로 계속 번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알바니아에서도 기록적인 고온으로 인한 들불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들불로 수천 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리고 살림집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최근 위엔남에서 올해 들어와 세 번째로 되는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무더기비가 내려 큰 물과 산사태가 났습니다. 이로해서 여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으며 살림집들과 하부 구조가 파괴되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적극 개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포 수지로 만든 세형의 휘틀입니다. 이 휘틀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해서 특별한 공구가 없이도 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설치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물의 특성에 따라 각이한 형태의 벽체나 지붕, 바닥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포수지 휘틀은 건설 속도와 건설물의 질을 다같이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실리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콘크리트나 돌을 파쇄하는 데 특수한 혼합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에 구멍을 낸 다음 혼합물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 압력이 조성되어 팽창되면서 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폭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개입 날씨가 지속되면서 해비 침률이 평년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을 보면은 29일까지는 평년의 2배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여러 지역에서 무더위와 고온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해비 침률이 평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앞으로 8월 6일경까지 저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내리면서 해비 침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근 들은 기상조건에 맞게 논뼈에 여러 가지 식물 용량제와 살균제를 분무하는 등 필요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한 거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한때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선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남포시, 라선시와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 평양시, 평안북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북부족 지역에서 5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이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와 밤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으며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에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자기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고 2일과 7일, 8일이 지자기권에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